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로에 위치한 디큐브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인 가구가 거주하실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간별로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니즈가 확실했고, 그 니즈 사항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많이 변경했던 집이고요. 40평대 집임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랑 주방이 너무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공용부에 대한 레이아웃을 간단한 벽체를 이동함으로써 이제 만들어냈던 집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가구들이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 사진을 먼저 받아보고 가구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던 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고객님의 니즈 사항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아내 고객님께서 요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그 주방을 좀 넓게 형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니즈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니즈 사항으로는 남편분의 이제 서재방, 그 다음에 운동방이 필요했던 게 이제 두 번째 니즈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니즈 사항으로는 집의 전체적인 조도 부분이 간접 조명으로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니즈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이 트라버틴 계열의 소재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어서 각 공간별로 트라버틴 계열의 자재를 사용했던 공간들도 있으니 그 부분도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용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레이아웃 변경이 가장 많았던 공간입니다. 공간의 니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남편 고객님께서는 홈바를 이용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니즈 사항이었고요. 여성 고객님께서는 주방에서 일을 보면서 남편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고객님의 니즈 사항들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레이아웃이 기존에서 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좌측편으로는 원래 이 집을 들어오면서 복도에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이게 막혀있는 벽체가 하나 서져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원래 냉장고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을 들어왔을 때 공용부가 너무 작고 답답하다 라는 게 있어서, 주방이 아일랜드만 보이는구나 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철거를 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있던 이 아일랜드도 기존에는 거실 쪽을 바라보는 이 아일랜드형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뒤에 이제 후열장에 배치되어 있는 11자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 주방이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정말 이제 작게, 아일랜드도 되게 옹졸하게 구성되어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 아일랜드를 이 주방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바로 거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 우측편으로는 실외기실로 향하는 발코니가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남편분께서 가지고 싶던 홈바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원래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이 발코니 부분 쪽을 다 키 큰 장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끔 만들었었는데, 남편분의 홈바 공간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우측편으로 홈바를 이제 구성을 하고, 실외기실로 향하는 부분을 뎁스를 좀 더 끄집어내서 키 큰 장이 배치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우측으로 보이는 이 키 큰 장은 주방 수납을 전부 할 수 있는 키 큰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편으로 보이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세탁실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보조주방을 만들었는데, 그 보조주방을 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런드리룸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런드리룸을 다른 방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런드리룸을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면서 기존의 세탁실로 활용하던 부분을 보조주방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 속에서는 냉장고가 또 안 보이실 건데요. 뚱땡이 냉장고를 하죠. 키친핏이 아닌 이제 대용량의 냉장고를 한 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산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이사 계획을 하시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을 또 새로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보조주방으로 저희가 냉장고를 배치를 해드리면서 사용을 하실 때는 동선적으로 편리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앞쪽으로 보이는 이 식탁은 고객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식탁이었어요. 타원형으로 생겨서 되게 이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상판이 트라버틴 계열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트라버틴 계열의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이제 고객님의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아일랜드 부분도 상판도 트라버틴 계열의 세라믹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고요. 또 이 아일랜드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보시면 바닥에서 10전 정도가 떠 있어요. 이 부분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서 간접 조명이 비치는 걸레바지 부분에 저희가 이제 스틸 소재를 사용을 해서 빛나게 공중에 떠 있어 보이는 느낌을 이제 들게끔 연출하고 싶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 뒤편으로 보이는 조리대 공간에는 상판은 또 이제 칸스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부 다 트라버틴 계열로 가게 되면 뭐 소재의 다양성이 좀 없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어서 칸스톤 계열의 조금 더 밝은 톤의 상판을 좀 사용을 했고요. 또 상부장도 좀 특이할 거예요. 이 집이 층고가 2650 정도 됩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한 20cm 정도가량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장을 기존의 상부장처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상부장 윗단은 거의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 구조인데 항상 도어를 열고 사용을 할 때는 큰 패널을 다 열고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위에 적재되어 있는 짐, 창고짐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장을 이제 두 단으로 형성을 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구성을 해드렸고, 그 위에 있는 짐들은 이제 자주 사용을 안 하시는 이제 짐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제 맞은편에 있는 거실로 좀 이동을 해서 나머지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의 이제 다른 부분인 거실로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실에 이제 배치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구조적인 부분이 어떻게 또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우측으로는 이제 이 집 현관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맞이해주는 이제 공간들이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제 우측으로 보이는 공간이 딱 공용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복도 끝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이 제 뒤편으로 있는 이 TV 월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제 좌측으로 보이는 소파 정도 하나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방 내부의 니즈 사항에 맞추다 보니 방 공간도 넓어져야 되고 TV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트월 자체가 다 소화해줄 수 없을 만한 사이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체를 좀 늘리게 됐습니다. 기존의 우측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벽면도 뒷부분도 좀 더 백스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넓은 이제 공간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 배치된 가구들은 전부 다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가구들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USM 가구라든지 글라스로 된 제품 나뚜찌에서 나오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소파가 좀 특이한데요. 고객님께서 사용을 좀 오래 하셨지만 아직도 편안하게 쓰고 계시는 리클라이너 제품의 소파라서 가구를 보고 위치를 좀 잡아드렸고, 그 위치에 맞게 전기 코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콘센트를 다 매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집이 조명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다운라이트도 정말 최소화 시켰어요. 천장에 간접등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조도를 설정을 하게 됐는데, 이 집은 기존에 우물 천장이 없던 집이었어요. 근데 우물 천장을 새로 기획을 해드렸고, 좌측 뒤편으로 보이는 이제 라운드로 형성된 이 부분은 아트월의 포인트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라운드 형태를 좀 좋아한다고 하셔서 포인트 부분도 필름으로 마감을 했지만 끝부분을 라운드로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부분에서 다 조명들이 나오게 좀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다 라운드 형태로 벽체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도장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페인트라는 이제 화이트 계열의 발페인트 제품을 사용을 했고, 터치감을 많이 넣지 않는 이제 그런 발페인트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소재는 공용부랑 뭐 방 내부랑 런드리룸, 안방까지 전부 다 타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트라버틴 계열 색상에 잘 맞는 이제 베이지 톤 계열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려서 이 집의 무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우측의 복도 부분은 런드리룸이랑 공용 욕실, 남편분이 운동하시는 운동방, 아내분과 남편분께서 같이 업무를 보시는 서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거실 욕실 설명드리러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거실 욕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런드리룸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의 구조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쪽 공간이 가족실로 쓰이던 이제 조그만한 잉여 공간으로 남아있던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에 복도에서 들어오는 도어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 도어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남는 잉여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는 방 두 개로 진입하는 이제 동선, 그 다음에 거실 욕실로 들어가는 동선이었어요. 불필요한 공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공간을
공간을 이제 복도로 편입을 좀 시키면서 우측으로는 런드리룸을, 좌측으로는 운동방, 부부가 업무를 보실 서재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우측으로 런드리룸을 만들면서 세탁기도 벽열로 배치를 해서 그 위에는 저희가 빨래 건조대를 좀 달아놨고요. 고객님께서 자주 입는 옷들을 이쪽에 배치를 해두시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런드리룸을 만들므로써 고객님께서는 생활의 만족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 욕실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욕실로 왔습니다. 거실 욕실도 역시 트라버틴 계열을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의 특성이 정말 잘 살아있는 욕실이고요. 이 욕실은 남편 고객님께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조도에 되게 예민하신 남편 고객님이 사용하실 욕실이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들도 조도들이 다 간접 조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욕실도 다운라이트를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천장 마감을 저희가 도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도장으로 마감을 해드려야지만 간접 조명을 저희가 구성해드리기가 좀 수월을 하고요. 자주 이제 욕실에서 사용하는 SMC라는 소재가 있는데 플라스틱 소재예요. 그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화이트 톤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접 조명을 설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이나 레지던스 공간들, 고급 공간들을 가보시면 대부분의 욕실의 천장들이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가면 되게 아늑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던 이유들이 다 이게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조명을 또 어떻게 디바인딩 하느냐, 간접 조명을 어디서 어떻게 연출되게끔 하느냐, 나를 직접적으로 빛을 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예민하신 남편 고객님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조도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편 고객님의 가장 큰 니즈 사항이 이 타일 세면대였어요. 타일 세면대를 꼭 가지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니즈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트라버틴 계열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욕실에 대부분 트라버틴 계열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욕실 장도 원래는 이제 방수 소재가 가미된 도어 제품을 써야 돼요. 트라버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또 요청을 주셔서 도어 패널도 이렇게 보시면 타일을 붙여서 이제 도어 패널도 트라버틴 계열 소재로 저희가 같이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트라버틴 계열의 소재도 타일 판매처마다 패턴이 다르고 색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욕실에 사용된 타일 소재는 이번에 영림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도 트라버틴 계열의 소재의 질감과 패턴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각 업체마다 색감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쁜 욕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사용하실 욕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로 넘어왔는데요. 이 공간은 우리 아내 고객님께서만 사용하실 공간입니다. 아내분의 니즈 사항들이 좀 담겨 있어요. 욕실에서 항상 머리를 말린다고 하시는 이제 아내 고객님을 위해서 좌측으로는 아내 고객님께서 화장도 하시고 파우더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을 해드렸어요. 제 우측으로는 욕실 도어를 열게 되면 바로 변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쁜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스탠딩 세면대를 두고 거울에 조명을 넣어서 특이한 욕실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우측으로는 또 고객님께서 반신욕을 하실 수 있는 욕조 공간이 있습니다. 이 욕실 자체가 원래 굉장히 컸던 욕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짜투리 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도 저희가 욕실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 역시도 트라버틴 계열의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거실 욕실의 트라버틴 계열과는 색감이 다른 재질의 트라버틴 소재입니다. 이거는 제조사가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 욕실도 아내 고객님 분의 니즈 사항들을 가득 담아서 이제 마감을 했던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도 역시 천장을 도장 마감을 했어요. 천장의 조명들도 좀 용도가 좀 다른데요. 우측에 반신욕을 할 때랑 좌측에 파우더룸을 이용을 할 때의 공간이 좀 다릅니다. 파우더룸을 이용을 할 때는 굳이 천장 조명이 다 켜져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파우더룸 공간을 이용을 할 때는 천장에 바리솔을 저희가 좀 설치를 해드려서 바리솔 조명을 켜고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측 반신욕을 할 때는 천장에 간접 조명 하나만 켜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명들도 다 디바인딩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집에 와우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현관을 들어오면서 이제 중문을 열었을 때 그 와우 포인트가 있는 전실로 좀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을 들어와서 신발장을 지나쳐서 중문을 열고 들어온 이제 와우 포인트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라운드적인 형태의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고객님이라 이 공간도 여러 가지의 소재로 마감을 하기보다는 심플하고 엣지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기를 좀 원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이 와우 포인트에 라운드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 공간을 좀 안내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의 이제 도장 색감이 베이지 톤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드 소재의 라운드적인 요소들이 좀 길을 안내해준다라는 좀 느낌을 받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조명들도 다운라이트는 최소화를 했고요. 라운드적인 형태 뒤에 이제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드 있는 이제 공간으로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형태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소재가 좀 심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한 톤으로 그냥 월처럼 이어지게끔 형성을 했었는데 너무 단조로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측에 스틸 소재의 선반을 하나 넣음으로써 디퓨저도 DP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공용부로 넘어가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2인 가족이 거주하실 집이었고 각 방의 니즈 사항들이 정확하게 컨셉이 있으셨던 분들이라 프로젝트를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버틴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여러 소재의 트라버틴 계열을 사용하는 것도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고객님을 처음 만나면서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한 2달 정도 팔로우를 했고 공사를 2달 정도 했는데 총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집입니다. 이 집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고객님께 우선 감사 인사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집을 잘 만들어준 우리 이상준 디자이너와 김윤호 소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